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네. 네. 정도예요? 네, 해보세요. 인사를 먼저 하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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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문제든 심도 있게 철저히 분석해서 개념의 핵심을 보여주는 심매서 아나토미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2년 3월 5일 전국유럽 학력평가 30번 소위 킬러 문제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 이 킬러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철저히 분석해서 쉽게 접근하는 이제 방법을 한번 터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문제를 보면은 AD, BC가 평행 지금 사다리꼴 있죠? 이 사다리꼴에서 사다리꼴 넓이와 여기 지금 B금친 부분, 자, 삼각형 EFG, 요거 넓이 B값을 지금 구하는 문제인데, 당연히 뭐 도형의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요 이제 문제를 킬러 문제라고 지금 출제자가 낸 것 같은데, 물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 킬러 문제를 개봉해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쉽게 접근하다고 보면은 이게 뭐 도대체 킬러 문제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 문제는.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풀이 과정을 참고해서 이제 보게 되면 되게 풀이 과정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이것이 킬러 문제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건 이제 접근을 잘못해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비록 킬러 문제라고 하지만 킬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여러분에게 철저히 분석을 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요 사각형 사다리꼴 여기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다리꼴 넓이는 공식에 따르면 윗변, 아랫변 두 개 더하고 높이 나누기,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다리꼴 넓이를 가지고 접근하면은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 풀이같이 삼각형 넓이를 조각조각 녀석을 몽땅 합해가지고 구하려고 하면 이게 엄청 어려워서 킬러 문제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좀 볼게요. 자, 먼저 AD가 요것이 이제 4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AD 꼴, 자, 요것이 이제 4예요. 자, 다시 FB 꼴, 요건 또 3이라고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그럼 금방 선생님 말한 대로 사다리꼴 넓이는 일단 윗변, 아랫변 높이, 요것만 주어지면 알 수 있으니까, 자, 윗변은 지금 주어져 있죠? 그럼 밑변 BC와 여기서 높이를 정하면 될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이 삼각형 넓이 요것도 요걸 밑변 3으로 보면 역시 높이 또 요걸 정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서 닮음을 이용해가지고 각 변에 이제 B값을 쓰고 이제 높이를 정할 거다. 자, 이렇게 지금 접근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삼각형 ACD와 삼각형 ECF가 여기 있죠. 이렇게. 자, AD와 EF가 평행이에요. 그러면 요 큰 삼각형하고 요 작은 삼각형 요것이 닮았죠? 자, 몇 대 몇으로 닮았어요? 4대 3으로 닮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요 지금 DC와 또 CF 요거 닮은 비도 역시 자 4대 3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 B값이 자 4대 3이 되니까 결국 요 DF 요것하고 FC 요것은 1대 자 3이 될 거예요. 알겠어요? 자, 1대 3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1대 3이 되니까 바로 여기 지금 이제 보면은 요것하고 요거 역시 이제 1대 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것이 1이고 지금 요게 3이니까 밑변 BC를 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EF하고 요거 B값 요거를 정해야 되는데 요게 1대 3 되니까 바로 요건 또 4대 자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3 되니까 이쪽은 4배 돼서 아래쪽 자 BC 요 길이는 요건 12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윗변과 밑변이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 높이를 정하기 위해서는 보조선 이렇게 잘 그어주겠죠. 이렇게 보조선. 이제 보조선은 1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이제 보조선에서 보면은 요것하고 요거 지금 이제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 요거만 이제 정하면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정할 건데 지금 보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요것도 이제 기본기하게 따르면 또 닮았죠. 그렇죠? 그래서 닮은 비가 요것이 3대 10이니까 1대 4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1대 4가 됐다. 그럼 1대 4가 되니까 요거 높이하고 요거 높이도 1대 4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요거 이제 높이를 각각 정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개 높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비행선을 보니까 요게 지금 1대 3 되면 요것도 1대 3이 되겠죠. 그럼 요게 1대 3 되면 정확한 길은 알 수 없지만 요걸 h라 놓고 하면 이쪽은 3h 이렇게 표기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전체 높이는 4h가 된 거예요. 요게 그럼 전체 높이 4h 됐죠?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는 이제 결정이 됐어요. 공식에 따르면. 자, 그럼 삼각형 높이를 정해야 될 건데 이 삼각형 높이는 지금 현재 보니까 요게 3하고 10이니까 1대 4라고 말했죠. 그럼 요건 1대 4가 되면은 결국 요거만큼의 길이는 요거 전체 3h의 5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분의 돼서 요 길이는 바로 5분의 3h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결정됐고 그 다음에 삼각형 EFG 넓이는 2분을 밑변 3 곱하기 높이 5분의 3h 하니까 삼각형 넓이도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와 삼각형 넓이 빗값을 기본 산수를 하면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사다리꼴 넓이, 그 다음 삼각형 높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이 문제는 키우는 문제 아닌 그냥 단순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갖다가 접근하고 해부를 하는 것에 따라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 어렵게 구할 수 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하고 네. 이제 또 뭐 문제점이 원장님. 문제점은 없었고요. 네. 지금 필기하실 때, 그러니까 여기 참 여기 쓰는 게 참 불편해요. 그러니까 필기하실 때 옆으로 살짝 더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아, 예. 가려지셔가지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설명은 좋았어요. 그렇게 하고 끝난 다음에는 끝날 때는 다시 튀어서 이렇게 끝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끝나고 네. 금방 빨간 걸 누른 거죠. 네. 빨간 걸 누르고 이걸 해놓고 네. 여기 마지막에 또 이제 엔터를 하고 네. 다시 다른 거 들어가고. 저하고 하면 일반적 방법처럼 고난도 킬러명을 네. 빨리 풀 수 있고 분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내셔야죠. 네. 일반적인 풀법이 아닌 좀 더 수학의 눈을 좀 뜨게 해줘. 시험의 멘트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약간 말씀 필기하실 때 너무 여기서 이렇게 하시니까 카메라가 막히니까 이렇게 약간 하셔야 돼요. 그래, 카메라가 보여주는 거 어느 정도 되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할 때. 이렇게 지금서 필기를 하시니까 가려버려요. 필기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이셔야 되는 거. 그거 하나 하고 인트로가 처음에 살짝 길었어요. 예? 인트로가 처음에 살짝 길었어요. 아, 길었어요. 네. 그럴까 봐요. 뒷부분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꺼버린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누구든 볼 때 꺼버리니까 뒷부분만 짧게 들어가세요. 뒷부분이 좋았거든요. 뒷부분을 짧게.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 인트로 부분이 처음에 길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 틀어보고 요점은 그냥 요거만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거 하고 아니 요 문제 분석할 때. 네. 요 문제 분석하실 때 네. 요 문제는 킬러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지만 네. 킬러문항이 아닌 아주 쉬운 문제 풀이법이 있다 네. 하고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 바로 그냥 그렇게. 예, 예. 그래서 오늘 강의가 보니까 뭐 킬러문항이지만 나와 같이 배우면 아주 쉬운 문항으로 만들어서 문제 풀이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제 이런 강의 컨셉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그냥 들어가서 문제 분석 바로 들어가야지 인트로가 길면 애들이 안 본다는 말이에요. 아니, 엄마들은 이제 이미지만 보고 선생님이 어떤 거 이렇게 볼 거고 애들은 강의를 볼 거잖아요. 예. 근데 강의가 길면 유튜브도 광고 나오면 길면 꺼버리잖아요. 맞아요. 길면 꺼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초나 10초로 이게 고난도 킬러 문항인데 아주 쉬운 문제 풀이 방법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들어가셔야죠. 그 강의
강의하다가 필요한 설이 조금씩 나와도 되는데 네. 처음에는 임팩트 있게 바로 훅 들어가요.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러 번 찍어야 되거든요. 찍어 편집하고 하면 되니까 지금 나쁘지는 않고 초반에 좋았고 초반에 인트로 긴 거하고 필기하실 때 가려지신 문제만 해결되시면 이게 4K를 찍는 건데 네. 다시 갈게요 선생님. 필기하실 때 조심하시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분석하시면 그것만 하시면 돼요. 네. 나머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떤 문제든 심도 있게 철저히 분석해서 개념의 핵심을 보여주는 심메스 아나토미스트입니다. 자, 2022년 3월 9일 전국연합학력평가 30번 소위 킬러 문학이죠. 자, 이 킬러 문학이 아닌 아주 단순한 문제로 접근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지금 이 문제를 이제 풀 때 삼각형을 조각조각 내서 합하면 되게 어려 보여요. 근데 요 이제 문제를 우리가 이제 보통 사다리꼴 넓이 하게 되면 기본 공식이 있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래서 그 식을 활용하게 되면 여기 킬러 문항이 아닌 아주 단순한 문제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같이 한번 해볼 봅시다. 자, 그러면 먼저 초콜릿에서 요 AD 자 길이 자, AD 길이가 요것이 이제 4고 EF 이퀄 요건 지금 3으로 되어 있고 이게 4를 다시 할게요. 그 2페이지만 다시 갈게요. 다시 X 누르시고요. 누르고 네, 다시 필기 누르세요. 네. 필기 페이지 누르고 네. 펜 누르세요. 펜. 펜 누르고 네. 여기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이 네. 문제 분석부터 가세요. 네. 편집할 테니까요. 자, 지금 초콜릿에서 AD는 처음부터요. 이 문제. 네? 처음부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네. 다시. 자, 2022년 3월 9일 전국 연합학력평가 30번 킬러 문항입니다. 자, 누구든지 30번 문항을 보면 아주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그 핵심을 잘 파악을 하고 자,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킬러 문항이 킬러 문항 아닌 단순한 평이한 문제로 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한번 해부를 하면서 접근해 봅시다. 자, 문제 지금 접근해 보면은 AD와 BC가 지금 평행이고 각각의 길이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AD 이꼴 요건 4고 자, EF 이꼴 요건 이제 3이에요. 자, 기본 중학교 토익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바로 닮은 비하고 평행 조건이죠. 그래서 두 개 지금 이것이 닮았어요. 자, 금방 선생님 말한 게 사다리꼴 넓이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아랫변, 자, 높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윗변은 지금 4로 주어졌으니까 아랫변 BC 밑변을 지금 정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밑변은 요 지금 평행선
AD, EFB 값 4대 3대니까 요 지금 오른쪽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삼각형 ACD하고 삼각형 ECF에서 선분 DF하고 선분 CF 요 B값이 요게 1대 3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1대 3이에요. 자, 그럼 여기 1대 3이 되니까 삼각형 DBC와 삼각형 DEF는 1대 4의 B값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1대 4의 B값을 갖는데 EF가 지금 3대니까 당연히 밑변 BC, 자, 요 길이는 요건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밑변을 정했어요. 자, 그럼 높이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조선을 갖다가 걷는데, 자, 1을 지나도록 수선을 이렇게 그어줬어요. 자, 그럼 요거 높이를 이제 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이제 닮은 비를 또 정해야 되겠죠. 자, 요거 지금 1대 3이 되니까 요것도 지금 1대 3이잖아요. 그래서 요까지 길이가 요건 h고 요건 길이가 요건 3h. 자, 이렇게 이제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높이는 지금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럼 요 높이 결정됐으니까 요 삼각형 요거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 높이를 또 알면 되겠죠. 근데 요 삼각형은 위쪽 EFG하고 아래쪽 BCG가 닮음이잖아요. 자, 몇으로 닮았죠? 요 길이가 3이고 요게 10이니까 1대 4로 닮았어요. 그럼 요거 B값 1대 4로 닮았으니까 바로 요 높이하고 또 요 높이 요것이 또 이제 1대 4로 닮게 되겠죠. 그럼 요것이 1대 4가 되니까 바로 요 삼각형 높이 요 부분 요거 있죠. 요것은 얼마가 될까요? 바로 3h의 5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는 요걸 이제 5분의 3h.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다리꼴 밑변 높이 정해지고 삼각형 높이도 정해졌어요. 그러면 기본 공식에 따라서 각각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요 문제의 전체 꼴격이에요. 알겠죠? 아주 쉽게 풀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30번 출제자는 킬러 문제라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주 평이한 문제가 돼서 난 킬러 문제가 되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너무 어렵다고 그 심리적인 부담을 갖지 말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면 의외로 쉽게 이렇게 접근해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2학년 거 찍어볼게요. 계속 갈게요. 이제 이거 됐습니까? 네, 네. 그럼 뒤에 멘트 안 하고? 이미 여기서 다 해보셨잖아요. 지금 다 해보셨잖아요. 이제 고1이니까. 네, 네. 넘어가 보세요. 슬라이드 넘어가 보세요. 네, 다시 넘어가요? 때리세요, 한번. 네, 네, 한번. 네. 여기서 마지막 멘트 한번 해보세요. 앞에 보시고. 네. 아, 마지막 멘트. 네, 1학년 마지막 멘트 해보세요. 네, 네, 네. 어려운 수학, 뭐 고난도 킬러 문항 쉽게 접목할 수 있습니다. 신메스 아나토미스트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아, 여기서 이제 그 네, 제가 편집으로 제가 할 거니까. 아, 앞에 보시고. 네. 네, 앞에 봐주시고. 고난도 앞에 봐주시고, 앞에. 네? 앞에 보시고. 네. 중심으로 오시고. 아, 이제. 이쪽, 이쪽으로 네, 가시지. 네, 앞에서. 네, 네, 거기서. 네. 네, 잘 이해하셨죠? 자, 고난도 킬러 문제를 이렇게 킬러 아닌 단순한 문제로 접근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드렸어요. 자, 비록 킬러 문제지만 우리는 킬러 잡는 킬러가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여름은 선생님과 함께 킬러 잡는 킬러가 되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신메스 아나토미스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갈게요. 네. 2학년 거 할게요.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선생님 쭉 찍어주시면 편집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조작이 서투시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넘어가서 2학년 거로 가볼게요. 네. 부원장님, 두들기고 네, 두들기면 넘어가요. 네. 네, 아무데나 두들기면 한 번 더요. 한 번 더. 네, 이제 여기 인트로 할 거예요. 2학년 거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문제든 심도 있고 철저히 분석해서 개념의 핵심을 보여주는 신메스 아나토미스트입니다.
자, 이 문제는 2022년 3월 9일 전국 연합환경평가 소위 킬로그램 30거리죠. 자, 우리가 이제 학년이 자꾸 올라가면 1학년 수학보다는 2학년 수학이 어렵고 2학년 수학보다는 3학년 수학이 어렵죠. 그 중에 특히 30번 킬로 문제는 더구나 더 그래요. 자, 그래서 이 30번 킬로 문제는 대부분이 그래프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 그래프 이제 문제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력이 경비되는 것보다는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수학자는 고득점자들 있죠. 그런 고득점자들은 어떤 논리력을 경비했다기보다는 감각적인 능력이 탁월하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지금 이제 30번 문항도 어떤 논리력을 갖다가 동원하기 전에 먼저 감각적으로 지금 이제 접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감각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시각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시각화. 자, 그래프 문제는 거의 시각화를 하게 되면 한 50%는 먹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그래프하고 그 다음 방정식의 관계에서 이걸 만족하는 그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나 이것만 하면은 거의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프는 어디서 다 오죠? 다음 누르면 돼요. 아, 그래프 다시 쳐보세요. 보고요? 쳐보세요. 네? 화면 때려보세요. 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그래프를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그려가야 되는데 물론 여기 이제 두 가지 지금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이 문제는 일단 지금 이제 보면은 문제 조건에서 y = 1인 지금 직선과 fx, gx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알파, 베타에서 총 2개를 갖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2개를 갖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여기 살짝 보면 이 참수가 지금 둘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좀 하나 그려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가 y = 1, 제곱 y = 1이죠. 여기서 이렇게 한 개, 두 개에서 교점을 2개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요건 이제 교점을 2개 갖긴 하지만 fx와 fx, gx가 만나는 점이 현재 지금 또 2개라고 말했거든요. 이 경우는 지금 만나는 점이 요거 하나밖에 안 되니까 요런 이제 경우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건 바로 요 그림 같은 이제 경우가 돼요. 자, 그럼 일단 그림을 이제 감각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참수 같은 경우는 바로 대칭축의 개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y = k와 이 참수가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된다고 문제 조건에서 말했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y = k와 만나는 지금 요 x값, 자, 여기 x값에서 x값이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 이렇게 이제 3개가 있어요. 자, 문제 조건에 따르면 요 세 점의 x값 합이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활용해서 알파, 베타, k 값을 정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문제 풀이에서는 좀 난해하게 또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이제 난해하게 되어 있나 하는 건 저걸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난해한데 금방 앞에 선생님 뭐라고 말했죠? 고난도 문제일수록 그런 어떤 논리적인 것보다는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 또 감각적으로 이 x값 이걸 이제 다 정하면 쉽게 해결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이제 x값을 정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참수의 경우는 대칭축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대칭성을 활용을 잘 해주면 저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지금 여기 보니까 요 지금 이 참수 fx가 y = 1과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가 됐잖아요. 그럼 이 알파, 베타의 중점, 이게 바로 대칭축이죠. 자,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합하게 되면 대칭축의 2배 관계 있다고 하는 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베타 플러스 3 X좌표하고 요 지금 좌표도 역시 합하게 되면 바로 대칭축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베타 플러스 3 요것의 합이 요측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이 되기 위해서 요측이 얼마가 될까요? 바로 알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 자, 요렇게 지금 표기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 두 개를 합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고 대칭성에 의해서 또 요것하고 요거 두 개를 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게 되니까. 잠깐만요. 여기 약간 착각을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요 슬라이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다시 오죠? 네네. 네. 아예 X표 누르시고, 아예 X표 누르시고. 잘못 썼어요. X표 누르세요. X표 누르고 다시 할게요. 네. X표 누르세요. 네. 네, 다시 펜 누르세요. 네, 여기부터. 네, 펜 누르세요. 펜. 네. 네, 여기 자,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할게요. 지금 그래프를 이제 감각주로 그려서 조건에 맞는 지금 이제 그림을 선택을 해주는 게 핵심이겠죠. 자, 근데 잠깐 여기 보면 현재 지금 이제 이 교점이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된다고 말했죠. y = 1하고 만나는 게. 그럼 그 가능성이 자, 요렇게 이제 두 개가 두 그래프가 이렇게 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첩하게 되면은 이 y = 1하고 이제 만날 요 점이 지금 접점이 두 개 지금 확보는 됐죠. 거리 두 개 있죠. 그런데 다시 문제 조건에서 fx와 gx의 교점은 세 개가 돼야 되는데 두 개 돼야 되는데 요점 요거 지금 이제 한 개 되니까 역시 조건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경우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요점 요것만 해주려는 확인해서 계산을 잘 해보면 답을 이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이제 이차함수에서 우리는 대칭성을 활용해서 바로 교점의 값을 이제 정하게 될 건데, 자, 대칭축 지금 이제 알파 베타의 절반, 자, 이 대칭축 알파 절반이 있죠. 그럼 알파 베타의 합이 바로 대칭축의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y = xk하고 요 이차함수가 만나는 요 점의 x좌표 요것과 베타 플러스 3을 합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값이 얼마가 되면 요거라고 합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까요? 그건 바로 알파의 빼기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것하고 요것 합이에요. 그죠?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다시 또 이제 요쪽 교점 요거 있죠. 여기 교점. 자, 요것도 좌표를 이제 정하기 위해서는 자, 요 이차함수가 또 대칭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대칭축이 알파. 자, 그래서 다시 똑같은 논리로 요거 x좌표하고 요 x좌표를 합하면 이 알파가 돼야 되겠지. 이 알파. 그럼 베타 플러스 3에 얼마를 더하면 이 알파가 될 거냐. 그건 바로 이 알파. 자, 이 알파 빼기 베타 빼기 3.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조건이 이제 세 개의 교점 합이 12가 된다고 말하니까 이 알파 빼기 베타 빼기 3, 알파 빼기 3하고 그 다음에 여기 베타 더하기 3을 더해버리면 12가 될 거고, 그래서 바로 알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알파 값이 나오게 되면 이제 함수 gx가 결정이 될 거고 또 fx 이것도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럼 두 개의 함수가 알파 베타의 관계로서 자 결정이 되고 여기서 알파 값이 결정이 또 됐으니까 y = k와 만나는 요 점의 값, 그죠? 요건 바로 베타 플러스 3을 대비해서 나오는 공통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활용을 하면은 알파 베타 k 모든 값이 다 쉽게 정해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일단 감각적으로 문제 접근하고 그 다음 이제 필요한 조건을 활용해서 분석해서 답을 이렇게 도출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고난도 문제가 나올수록 일단 감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그래프 상에서 다시 논리적인 분석을 해나가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X표 누르세요. 다시 한번 두들기세요.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쌍꺼풀 킬러 문학을 공략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2, 고3으로 올라갈수록 킬러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럴수록 뭐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각주의가 돼야지 논리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알겠죠? 자, 항상 감각을 먼저 익히면서 거기에다가 부수적으로 논리를 추가하게 되면은 킬러 문제를 쉽게 공략할 수 있다는 거. 자, 신메스 아나토미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서부터 다시 할 거예요. 이 문제 길어가지고 네. 문제예요. 해보니까요. 네. 이게 좀 어려운 거니까. 어려우면 한창 설명해서 자세히 맞아요. 그렇죠. 요거 말고 다음번에 와서 한두 번 더 찾아오셔야 되거든요. 좀 많이 찍어놓으시는 게 좋으니까. 네. 요거 말고 중간급 문제들 네. 그런 것도 해설과 다르거나 아니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문제들 한두 문제씩만 하고 고3 것을 찍으러 오셔야 돼요. 저도 이걸 하려고 이걸 할 때 이게 너무 긴데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길면 애들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상급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죠? 최상급만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해를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중급 문제하고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이걸 갖다가 이런 게 이렇게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도 오히려 더 이해를 못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중하위권은 이해 못 할 것 같아. 그죠? 상위권은 이해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중간급 애들도 이해할 수 있는 중간 난이도 문제를 네. 준비하셔가지고 그러겠죠. 한 번 더 하셔야 되니까. 여기 앉으세요. 하시면서 바로 뭐 하셔야 되는지 아시죠? 네? 아니 뭐가 익숙하지가 않았죠. 쓰는 것도 그렇고. 사케용으로 고급으로 샀는데 조교가 하면서 고장을 내버려가지고 씨. 선생님 인트로 하시고 제가 다 넘어가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네? 애들 다 알고 있다고 보니까 문제 문항은 문항 의미를 그래서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는데 간단하게만 좀 해보세요. 그래, 이렇게 해서 뭘 설명해 찾는 문제다 이렇게 네. 알려주고 상황 설명을 하고 예, 맞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인트로는 시작해 가시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인트로 하시고 때려서 넘기시고 펜 드시고 이렇게 네, 네네 네, 준비하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모든 문제를 심도 있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개념의 핵심을 보여주는 신메스 아나토미스트입니다. 자, 이 문제는 2022년 3월 고2 전국 연합학력평가 소위 30번 문항 킬러 문항이죠. 자, 누구든지 킬러 문항을 대하면 일단 심리적인 미약감을 느끼잖아요. 자, 그런데 킬러 문항도 이제 어떤 감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접근하게 되면 쉽게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 특히 이제 이런 이제 문제일수록 감각과 논리가 지금 겸비되어야 되는데 먼저 논리보다는 사실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감각치로 이걸 접근할 건데 그럼 도대체 감각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바로 가능한 시각화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요 문제에 관해서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요 부분 처음부터요. 네. 네,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요거에 30번. 네. 자 2022년 다시요. 2022년 3월 고2 전국연합 학력평가 30번 킬러 문항입니다. 자 이런 킬러 문항은 누구든지 이제 일단은 어렵다고. 잠깐만요, 선생님. 그 이 슬라이드에서 벗어나면 안 보이세요. 아 제가요? 네, 들어오세요. 다시? 네, 거기가 딱, 네, 네 아, 거기 이 정도, 쓰셔야 이 돼요. 정도. 네, 네. 다시 갈게요. 네, 네. 네. 앞에 보고 하셔야 됩니다. 네. 네, 2022년 3월 고2 전국연합 학력평가 30번 킬러 문항이죠. 자, 누구든지 30문항을 대하면 일단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죠. 자, 그런데 킬러 문항도 일단은 감각적인 방법으로 일단 접근하고 권리의 논리적인 방법을 대주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제 감각적인 방법이다. 그게 도대체 뭐냐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그 문제를 시각화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일단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자, 접근을 하게 될 건데 먼저 이 지금 문제 3을 보면은 자, 그래프상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두 개의 참수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y 꼴 1인 직선과 fx, gx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총 2개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총 2개고 그 다음 y 꼴 k와 만나는 교점은 이 그림과 같이 이제 이렇게 3개가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감각이 필요하겠죠. 그죠? 논리보다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림을 이제 그려보세요. 알겠죠? 만약에 한 가지 지금 이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자, 한 가지 그림을 그려볼게요. 엑스레이 누르세요. 한 가지 그림을 그려 다시요. 다시 해야 아, 이게 참 됩니다. 쉽게 안 돼요. 아예 처음 다시 할게요, 선생님. 여기 2학년. 네. 앞에 보시고요. 네. 네. 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떤 문제든 심도 있고 철저히 분석해서 개념의 핵심을 보여주는 신네스 아나토미스입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 문제는 2022년 3월 고2 전국연합 학력평가 30번 킬러 문항을 다뤄보겠습니다. 항상 킬러 문항을 보면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킬러 문제는 그 그래프하고 발이 연관이 돼 대부분이. 그래서 그래프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는 먼저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감각적으로 그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이 어떤 건지 먼저 시각화를 해놓고 하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 이제 문제 경우도 지금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그래프를 시각화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프를 지금 문제상을 보면은 y 꼴 1과 두 그래프가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가 총 2개라고 말했어요. 다른 2개. 그리고 y 꼴 k와 만나는 점은 3개라고 또 이제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을 만족하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릴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제 하나 지금 아니 펜이 없죠? 제가 해놨어요. 펜을 해놨어요. 제가 펜을 잡고 있는데. 제가 해놨어요. 그리면 되는 건데 선생님 다시 실수하실까 봐. 여기부터요. 다시 할게요. 네네. 다시 깔끔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다시 할게요. 앞에 멘트 됐고. 네,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2022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30번 킬러 문항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누구든 킬러 문항을 맞추게 되면 일단 심리적인 압박감을 넘기죠. 그래서 킬러 문항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문제만 이제 공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뭐 30번 같은 이런 킬러 문항은 그래프하고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문제는
어떤 논리력을 선행하기보다는 감각적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감각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바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도록 상황을 시각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잘 이제 그려주고, 자 거기서 이제 논리력을 활용해가지고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쉽게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자 그럼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지금 이제 너무 길었어요 여기가. 멘트 그래요. 네, 멘트가 이 문제 분석을 간단하게 읽어주시면서 네, 그럼 바로 그냥 그냥 그렇게 들어가요. 네, 그러고 그림으로 바로 갈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하시오. 네. 자 이번 시간은 2022년 3월 5일 전국연합 학력평가 30번 킬러 문항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30번 킬러 문항은 누구든지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문제이긴 하지만 자 여기서는 이제 감각적인 방법, 즉 시각화를 동원해 가시 바로 직접 공략하는 방법을 써서 접근하도록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상황을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자 이런 지원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자 여기 지금 이제 문제를 보니까 y 꼴 1하고 y 꼴 k 만드는 점이 각각 2개, 3개에서 조건을 만족하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감각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들어가게 되면 답을 쉽게 정할 수 있어요. 자 특히 이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그 대칭축이 참 중요한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지식대로 대칭축의 경우는 X축의 평행 직선을 걷게 되면 그 교점이 2개 합이 모두 대칭축의 2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사실을 이용해서 y 꼴 k와 만나는 점 교점 3개를 이렇게 쉽게 정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교점 있죠? 이 교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교점. 그 다음 세 번째 교점은 여기 이렇게 지금 베타 플러스 3으로 주어지게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평행선을 걷게 되면 요 지금 이차함수에서 평행선 2개가 y 꼴 k, y 꼴 1이 있죠. 그럼 항상 평행선을 그었을 때는 만나는 교점의 합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교점 2개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이 교점하고 이 교점도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게 되잖아요. 그럼 베타 플러스 3에다 얼마를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까요? 그건 당연히 알파에 빼기 3, 이걸 대줘야 되겠죠. 그죠? 자, 알파 빼기 3 더하기 베타 빼기 플러스 3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개 교점을 정했어요. 자, 그럼 다시 또 이제 요 이제 꼭점 알파 요 이차함수 요것에서 또 교점을 같은 방식으로 정할 수 있겠죠. 자, y 꼴 k와 만났다 2점 있죠. 그 다음에 요건 또 접점이죠. 그러면 역시 요 2개 이제 교점의 합은 바로 알파의 2배가 될 거잖아요. 그럼 알파 2배, 즉 2알파가 되려고 하면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될까요? 바로 2알파 빼기 베타 빼기 3. 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교점을 다 이제 3개를 정했어요. 자, 문제 조건에 따르면 이 교점 3개의 합이 12가 된다고 말하니까 바로 알파 값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알파를 정하게 되면 알파 이꼴 이것이 얼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어요? 자, 알파를 정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F하고 G의 이제 그래프 씹을 때 이제 발견이 될 건데 알파 값 이제 이것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값 이것이 이제 몽땅 다 지금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 식은 꼭점이 알파, 1 되니까 바로 x에 빼기 알파 값. 자, 알파는 금방 정했죠. 알파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질 거고. 자, 요 이차함수 요거 식은 알파 값, 베타 값에 관해서 요걸 이제 x에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또 표기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차의 개수가 각각 이제 주어졌으니까 요건 앞의 개수가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프 식이 2개 발견됐어요. 그러면 베타 플러스 3에서
함수값이 모두 k가 되는 거죠. 문제 조건에. 그래서 두 식에 베타 플러스 3을 집어넣고 그 값을 k라고 하면은 알파 정해지고 베타와 k가 다 정해져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 지금 이제 분수를 하고 답을 다 이제 구해봤어요. 자, 어떻습니까? 어렵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활용해서 일단 감각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 조건을 활용해서 분석에 들어가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엔딩하세요. 네. 네, 또 이제요. 엔딩하세요. 엔딩. 아, 네. 네. 네, 잘 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킬러 문항을 대할 때는 금방도 말했지만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말했죠? 바로 감각이고의 감각 논리보다는 그래서 논리주의자가 되기보다는 감각주의자가 되라. 이것이 아나토미스트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신메서 아나토미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슬프네.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편집을 좀 할 건데요. 근데 편집에도 좀 시간이 나니까 편집을 최소한 하는 게 제일 좋고요.